네, 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이어서 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나가볼 건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대비의 응용편, 대비라는 개념의 응용편인 색채 대비와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는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색채 대비랑 과거, 현재 대비를 개념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시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서 이번 개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대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대비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색채 대비가 무슨 뜻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랑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 공부하면서도 색채 대비를 여러 번 했었는데 색채 대비가 뭘까요? 그래요. 서로 다른 색을 제시해서 그 땡땡이 선명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래. 뭘까요? 빈칸에 들어갈 것이? 그렇죠. 정답은 차이예요. 내가 색채 대비를 하는 이유는요. 노란색 옆에다가 파란색을 같이 칠하면 여러분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각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색채 대비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를 색칠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색깔 아니면 시각적인 감각이 드러나는 그런 소재들을 나열을 해서 그 색채의 대비 효과를 활용해서 그 각각의 색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시각적인 심상들을 훨씬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색채 대비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에서는 이렇게 시각적인 심상이 드러나는 시는 주로 이렇게 색채 대비 효과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눈으로 인식하는 색채를 활용한 방법이니까 당연히 어떤 이미지가 느껴질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그렇죠. 당연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느껴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개념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점점 활용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살펴볼 거예요. 시에는요, 뭐를 회상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할까요? 그렇죠. 회상한다는 거는 앞에 과거가 나와야 좋죠. 그래서 시에는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때는요. 조선시대 때는 아니면 뭐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가 많군요. 고려시대 때가 이런 시가 많은데 고려 말 조선이 생길 때 지금은 풀만 무성한 옛 대궐터 옛날에는 고려의 성이었는데 그런 성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왕조의 융성했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왕이었던 사람의 내가 충신이었어요. 그러면 그 고려의 옛 궁터를 바라보면서 아, 나 옛날에 우리 왕조가 이렇게 융성했는데 우리 고려가 정말 좋은 나라였는데 언제 이렇게 됐을까? 지금은 조선이란 나라가 새로 세워지면서 지금 이 궁궐터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어떤 무상감, 그러니까 허무함, 허탈함 같은 감정이에요. 무상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현대시를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따뜻했던 사랑을 떠올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던가 그쵸? 그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그 과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현재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셔서 나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과거의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시킨다든지 아니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산업화로 인해서 고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번에 선생님이 말했던 산보 가는 길 그런 소설에서처럼 아름답고 정겨웠던 고향을 산업화로 인해서 상실했어요. 그러면 아름다웠던 과거의 고향과 현재 막 고층 빌딩이 무성한 현재 정이 없는 그런 지금에서의 고향과 비교를 하면서 옛날에 그 정겨웠던 나의 소중한 추억들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는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화자가 현재 놓여있는 상황과 다른 과거 상황에 대비가 제시될 경우에 과거랑 현재가 같을 때가 아니라 과거랑 현재와 과거가 대비를 이룰 경우에는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로 인해서 화자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해. 이런 것이 대부분의 주제예요. 이 시의 주제입니다.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그 자체가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와 현재에서의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잠깐 나왔는데요. 회상의 땡땡땡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뭘까요? 혹시 알까요? 좀 어려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쓰던 휴대폰이 있었어요. 근데 그 휴대폰이랑 똑같은 휴대폰을 오랜만에 봤네? 그러면 그 휴대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그렇죠. 예전에 내가 중학교 때 썼던 휴대폰이라면 중학교 때 이 휴대폰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친구들이랑 어떤 연락을 했는지가 마구마구 떠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는 그 휴대폰이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는 대부분 그냥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기보다는 어떠한 소재, 현재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는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회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시그널 보면 무전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처럼 시에서도 회상의 매개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방울소리라는 이수익 시인의 시를 읽고서 어떠한 대비가 나타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청계천 칠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질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 방울소리는 돌담 넘어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살인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자, 지금 여러 가지 소재들이 대비되고 있어요. 각각의 시간적 배경을 대표하는 소재들이 있고 그 소재들이 지금 대비를 이루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요 시는 색채 대비일까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더 많이 쓰였나요,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 시를 분석했을 때는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의 대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상황정서 태도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는 뭐 특별한 정서가 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서는 이 상황을 모두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서를 표시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 중요한지 봅시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짐승이 아니지만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 부정적인 상황이죠. 옛날에 소를 키웠는데 그 소가 이미 짐승이 아니래요. 이승의 짐승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승의 짐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옛날에 내가 키우던 소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질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자, 그날의 소년이 되었대. 지금 여기 상황, 시적인 상황, 무슨 상황일까요? 그렇죠.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상황일 거예요.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상황이에요. 그날의 소년이 되었대요. 옛날에 내가 키우던 소를 키우고 그랬던 과거의 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내려왔대요. 자, 그날의 소년이 되어서 옛날에 내가 걸었던 그 마을로 터덜터덜 한번 회상을 하면서 걸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왜 중요하다 했을까? 방울은 뭘까요? 방울을 보고 나서 그날의 소년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회상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어요.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를 갔는데 옛날에 내가 내 소에게 달아주었던 방울 비슷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울을 보자마자 옛날에 나는 소를 키웠었는데 라고 해서 요 이 친구는요, 방울에 의해서, 방울을 보자마자 생각난 거잖아. 방울에 의해 회상된 소재예요. 이 사람은요, 소뿐만이 아니라 소만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그날의 소년이 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화자의 어떠한 시골살이를 했을 거 아니야. 소를 키웠으니까 화자의 소박하고 평화로웠던 시절. 지금은 뭐 나이 많은 어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 사회를 살다 보면서 지쳐있고 힘든데 그 청계천 칠가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발견하고 소가 생각나고 또 소를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창 그렇게 철없이 뛰어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화자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시절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자, 이연도 한번 읽어볼게요.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자, 지금 문명이래요. 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겠죠? 현재. 네, 과거를 회상하다 현재를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잣바닥에 따가운데, 3륜차 여러분 다이아몬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쌤. 3륜차가 울려대는 경적, 바퀴가 3개 달린 차가 울려대는 경적. 3륜차가 경적 소리를 내죠.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을 텐데, 과거에는요 3륜차가 아니라 이동수단으로 무엇을 쓰였죠? 그렇죠. 소 이동수단은 아니지만 소가 있었어요. 소가. 자, 저자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넘어 5분 이내 안방에 들릴까 말까. 자, 지금 도시에 3륜차가 울리는 경적 소리는 엄청 시끄럽고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대요. 그렇지만 옛날 내가 몰고 다녔던 소는요 무슨 소리를 내죠? 경적이 아니라? 그렇죠. 방울소리예요. 방울소리. 3륜차는 경적소리 내고 소는 방울소리를 내요. 근데 방울소리는 들릴까 말까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야. 그만큼 옛날에는요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과거를 지금 이 사람은 계속해서 회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지금 계속해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대비가 되냐면 대표적인 소재, 소랑, 과거에는 소였다면 현재에는 어떤 대상일까요? 그렇죠. 3륜차, 밖에 달린 3륜차. 그 다음에 과거에는 방울소리였어요. 소가 방울소리를 냈죠? 그랬다면 현재는 경적소리. 그래서 과거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면 지금은 아주 시끄러운 그런 현재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감정이 느꼈을까요? 시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 그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주제는 애틋하고 아련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서는 여러분 나와 있진 않지만 그리움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3륜차와 경적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고 소와 방울소리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조금 더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정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렇게 여러분들 대비되는 소재를 반드시 파악을 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까지 파악하고 그것을 주제로 잘 이끌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직접 연습해 보세요.